왕이 전쟁 준비를 멈추고 고양이를 찾으라 명령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것도 조선 역사상 가장 강한 복수심을 품었던 왕이 청나라를 향해 평생 이를 갈았던 사람이 반드시 갚는다는 말 하나로 10년을 버텨온 효종이, 그런 그가 어느 새벽 조정 신하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고양이를 찾아라. 신하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전하, 지금 뭐라 하셨사옵니까? 짐의 말이 들리지 않느냐? 지금 당장 찾아라. 그 순간 조정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효종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볼모로 끌려간 심양에서 8년을 견뎌낸 사람, 그 치욕을 잊지 않기 위해 나무 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새벽마다 칼을 갈던 사람, 조선의 신하들조차 그 눈빛이 두려워 함부로 말을 얹지 못하던 사람, 그런 왕이 고양이 한 마리에 멈췄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역사책이 기록하지 않은 효종, 강한 왕의 갑옷 아래 숨겨진 한 아버지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는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데려갈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효종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1636년 병자호란, 조선은 45일 만에 무너졌습니다. 인조 임금은 청나라 황제 앞에 무릎을 꿇었고 이마를 땅에 3번 찧었습니다. 그것이 삼전도의 굴욕입니다. 그리고 그 직후 청나라는 조선 왕자들을 볼모로 데려갔습니다. 소현세자, 그리고 그의 동생 복림대군, 훗날 효종이 되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심양에서의 8년, 그곳은 감옥이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혀줬지만 자유는 없었습니다. 청나라 귀족들의 눈빛이 언제나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너희는 패배한 나라의 왕자다. 그 시선이 매일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복림대군은 그 굴욕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 반드시 돌려주기 위해. 1649년 왕위에 오른 뒤 효종은 곧장 북벌을 선언했습니다. 군사를 늘리고 무기를 정비하고 훈련을 강화했습니다. 청나라 사신이 올 때마다 그는 태연한 척 웃었지만 속으로는 이를 갈았습니다. 조선의 신하들도 청나라 정보원들도 모두 알았습니다. 이 왕은 진심이라는 것을. 그런데 그런 왕에게 단 하나의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터에 없었습니다. 조정에도 없었습니다. 궁 안 작은 처소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숙명공주, 효종의 둘째 딸. 그 아이는 궁 안에서 태어나 궁 안에서만 자랐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습니다. 담장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궁녀들이 가르쳐주는 예절,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식으로 먹는 밥, 웃을 때도 손으로 입을 가려야 하는 규칙. 그 안에서 공주의 세상은 좁았습니다. 그런 숙명에게 어느 봄날 작은 선물이 찾아왔습니다. 담장 아래 웅크리고 있던 작은 생명, 온몸이 흰털로 덮여 있고 귀 끝에만 살짝 주황빛이 섞인 고양이였습니다. 어머, 어머, 이리 와봐. 다치진 않았어. 공주는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궁녀들이 말렸습니다. 마마, 함부로 만지시면 아니 됩니다. 어디서 온 짐승인지도 모르는데. 걱정 마. 눈을 봐. 착하게 생겼잖아. 공주는 망설임 없이 고양이를 안아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효종이 딸의 처소에 들렀을 때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뭐냐? 아버지, 이리 와보세요. 오늘 제가 구했어요. 구했다고? 어디서? 담장 아래서요. 혼자 떨고 있었거든요. 그냥 못 지나치겠더라고요. 효종은 잠시 그 고양이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러더니 무릎을 굽혀 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고양이가 코를 킁킁거리며 손가락을 핥았습니다. 효종의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무에게도 보여준 적 없는 그 미소가. 이름은 지었느냐? 복이요. 복이 있으라고요. 저한테도 아버지한테도. 효종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좋은 이름이구나. 그날 밤 복이는 3사람의 가족이 됐습니다. 왕, 공주, 그리고 아주 작은 고양이 하나. 하지만 그 행복이 흔들리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복이가 처소에 온 지 석 달이 되던 날 새벽 5시 궁 안의 군사훈련을 점검하기 위해 대신들이 모이던 시각, 한 궁녀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습니다. 전하, 전하,
큰일이 났사옵니다. 효종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공주마마의 보기가 사라졌사옵니다. 궁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대신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효종의 눈빛이 한순간 흔들렸습니다. 딱 한 번, 그리고 다시 굳었습니다. 어찌 된 것이냐? 밤사이에 처소 문이 열렸고 아침에 보니 없었사옵니다. 찾아봤으나 어디에도 보이지 않사옵니다. 지금 당장 찾아라.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좌의정 이완이 나섰습니다. 전하, 오늘은 북방 군사 점검이 있사옵니다. 새벽부터 준비를 해왔고 훈련 대장들도 대기 중이옵니다. 알고 있다. 그렇다면 찾아라. 2번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조정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명이 떨어졌습니다. 궁녀 30명, 군사 20명, 별감 10명, 궁 안 모든 공간이 뒤집혔습니다. 창고, 후원, 담장 아래, 나무 위, 우물 주변, 횃불이 켜졌고 군사들이 담장을 넘었습니다. 대신들은 겉으로는 명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달랐습니다. 전하가 변하셨다. 북벌을 꿈꾸던 그분이 고향이 하나에 나라의 일을 미루고 있다. 이것이 어찌 된 일인가. 그 수군거림이 조정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누군가는 생각했습니다. 이 기회를 이용해야겠다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보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궁 안에는 이상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대신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렸습니다. 한쪽에서는 말했습니다. 왕도 사람이다. 딸의 아픔을 모른 척할 수 없지 않겠느냐. 다른 쪽에서는 반박했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왕의 책임은 다른 것이다. 왕이 사사로운 정에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린다. 그 논쟁이 며칠 새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조정, 이완이 결국 직언을 올렸습니다. 전하께 아뢰어야 할 것이 있사옵니다. 효종이 천천히 눈을 들었습니다. 말하라. 지난 이틀간 군사훈련이 중단되었사옵니다. 북방 대장들이 대기 중이고 청나라 사신이 조만간 도착할 것이옵니다. 그러나 전하께서는 조정보다 고향이 수색에 더 많은 병력을 쏟고 계십니다. 조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신은 감히 여쭙겠사옵니다. 전하, 지금 무엇이 더 중요하옵니까?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효종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눈빛,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눈빛. 이완, 예, 전하. 그대는 자식이 있느냐? 갑작스러운 질문에 이완이 잠시 멈췄습니다. 있사옵니다. 그 자식이 밤새 울고 있으면 그대는 어찌하겠느냐. 그것은 사사로운 일이옵니다. 그래. 효종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왕에게는 사사로운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 짐도 안다. 한 걸음, 나라를 위해 감정을 버려야 한다는 것도 안다. 또 한 걸음. 하지만 그가 이완 앞에 섰습니다. 딸의 눈물 앞에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면 조용하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그것이 왕이냐? 그것이 사람이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은 오래도록 조정안을 맴돌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오후 소식이 왔습니다. 찾았사옵니다. 효종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군사 하나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어디서 찾았느냐? 동쪽 담장 아래 웅덩이 근처에서 발견했사옵니다. 효종의 발이 멈췄습니다. 웅덩이? 예, 전하. 그 말의 뒤에 아무것도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군사의 눈이 바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효종은 천천히 물었습니다. 살아있느냐? 짧은 침묵.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숙명 공주였습니다. 뛰어오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을 봤습니다. 군사의 표정을 봤습니다. 공주의 발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효종은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기가요? 숙명아. 아니에요. 공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찾아준다고 했잖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왕이면 다 할 수 있다고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숙명아. 들어라. 지켜준다면서요. 그 한마디, 그 말이 칼보다 깊이 박혔습니다. 효종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오래 참아온 무언가가 그 불금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왕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공주는 아버지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궁녀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군사들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무도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사적인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순간이 아닌 아버지의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효종은 혼자였습니다. 호위도 돌려보냈습니다. 시종도 내보냈습니다. 불도 거의 꺼진 방 안. 그는 오래된 탁자 앞에 앉았습니다. 손 위에는 아주 작은 것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기의 방울, 공주가 처음 달아줬던 작고 낡은 방울. 짤랑 아주 작게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효종은 오랫동안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 많은 것이 지나갔습니다. 심양에서의 8년, 청나라 황제 앞에 무릎 꿇었던 아버지의 뒷모습, 볼모로 끌려가던 날의 차가운 바람, 그리고 왕위에 오른 뒤 반드시 갚겠다. 그 다짐을 붙들고 살아온 세월, 군사를 늘리고 무기를 만들고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아무 의미가 없게 느껴졌습니다. 나라를 지키겠다는 사람이 딸 하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효종은 중얼거렸습니다.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도록 나는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구나. 청나라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눈물, 그것은 지금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왕은 울지 않는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조용한 방 안에서 효종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주 천천히 그리고 오래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 하늘이 서서히 밝아왔습니다. 효종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했습니다. 갑옷을 입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히 올렸습니다. 그리고 방울을 주머니 안에 깊이 넣었습니다. 가자. 그 말이 누구에게 향한 것인지 그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효종이 다시 조정에 섰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표정이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단단했습니다. 더 차가웠습니다. 눈빛에서 흔들림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군사 점검을 시작하라. 단 6글자. 하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대신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완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전에 반박하던 그가 오늘은 침묵했습니다. 왜였을까요? 효종의 눈빛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슬픔을 넘어선 사람의 눈빛. 무언가를 잃고 난 뒤에야 생기는 그 눈빛, 그것이 오히려 더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북벌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훈련이 강화됐습니다. 군기가 올랐습니다. 조선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역사는 그것만 기록했습니다. 효종이 다시 왕으로 돌아왔다고. 그러나 아무도 기록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훈련장을 걷다 멈추는 순간, 보고를 받다가 시선이 멀어지는 찰나, 그 순간마다 효종의 손이 주머니 안을 더듬었습니다. 짤랑, 아주 작은 소리.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는 다시 걸었습니다. 다시 말했습니다. 다시 왕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주머니 안의 방울은 단 하루도 꺼내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잠들기 전 그는 그것을 손 안에 쥐었습니다. 흔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쥐었습니다. 따뜻해질 때까지.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미안하구나. 숙명아.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그것이 효종의 밤이었습니다. 강한 왕의 밤. 아무도 보지 못한, 아무도 기록하지 않은, 그러나 가장 인간적인 밤이었습니다. 1659년 효종은 재위 10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북벌은 끝내 이루지 못했습니다. 역사는 그를 이렇게 씁니다. 뜻을 품었으나 이루지 못한 왕, 강한 군주, 그러나 미완의 꿈, 그것이 역사가 기억하는 효종입니다. 그러나 효종이 승하하던 날, 숙명공주는 오래도록 울었다고 합니다. 그 손에는 작은 방울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것. 궁녀들도 대신들도 그 방울이 어디서 온 것인지 몰랐습니다. 공주만 알았습니다. 짤랑, 그 소리가 공주의 귓가에 오래 남았습니다. 역사는 효종을 왕으로만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울 소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는 그냥 아버지였습니다. 딸의 눈물 앞에 무릎을 꿇은 왕의 갑옷 속에 숨겨진 한 사람의 아버지였습니다. 강한 사람도 무너집니다. 왕도 아픕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숨긴 채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것이 어쩌면 역사가 보여주지 않은 가장 위대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왕을 기록하지만 그 왕의 밤을 기록하지 않는다. 효종이 위대했던 것은 북벌 때문이 아니라 무너지면서도
다시 일어섰기 때문이다. 시청자 질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왕이라면 나라를 위해 감정을 버려야 할까요? 아니면 감정을 가진 사람이기에 오히려 더 좋은 왕이 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이 이야기를 더 깊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그 한 번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편에서 또 만나겠습니다.